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도지사 대진표에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경국 전 안행부 차관이 오늘 출마 선언을 한 가운데 민주당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곧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청주시장 예비 주자들의 출마 선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먼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양성을 확진으로 간주하기 시작하면서 확진자 수가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경우 어제 처음으로 10,000명을 돌파했고 오늘도 오후 4시 기준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진단과 약 처방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한 호흡기 지정 의료기관은 말 그대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병원 앞에 늘어섰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13일까지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만으로도 확진 여부를 인정하면서 호흡기 지정 의료기관에 참여한 동네 병의원마다 검사 인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보건소보다는 조금 더 걱정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기다리는 시간도 좀 더 줄은 것 같고.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결과가 집계에 처음 포함된 어제 충북의 신규 확진자 수는 처음으로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주에서만 6,000명 넘게 확진됐습니다. 오늘도 오후 4시까지 동시간대 역대 최다인 6,98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택 치료자 수도 6만 명을 넘어섰는데 만 60세 이상은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확진자들의 경우에는 미리 상비약을 구비해 놓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인후통 관련된 목이 아플 때 먹는 약이라든지 가래, 그다음에 열이 날 때 먹는 해열제, 또 소화도 안 되시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소화제 관련된 거, 또 이제 간혹가다 이제 지사제 같은 경우 약도 필요하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소아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바이러스 전파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된 충북의 초중고 학생 수는 이달 들어 17,000여 명, 전체 학생 10명 중 1명꼴입니다. 최근 자가검사에서 양성을 나타내거나 증상을 보이는 학생 수까지 더하면 10,000명 넘게 등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네, 앞서 뉴스 예고가 다른 내용이 송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 속에 2,000원대 휘발유값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가파른 연료비 상승에 운송과 화물업체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법인택시 차고지에 멈춰선 택시들이 즐비합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데다 치솟는 국제 유가에 LPG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운행을 포기한 차량들입니다. 청주 법인택시협회 측은 1,600여 대 중 30%가량이 운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에도 또 한 20-30% 인상될 걸로 예상이 돼서 이 코로나 영업 손실과 LPG 그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업계는 지금 이중고를 겪고 있고 현실적으로 많이 고사익에 처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개인 택시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 새 20%가량 오른 연료비를 개인 사업자가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피부 느끼는 게 한 40%는 올랐다고 봐야 돼. 오를 때는 오른 것만큼의 따라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충북의 경우 휘발유는 1,996원, 경유는 1,907원, LPG는 1,090원으로 1년 새 최고 46%까지 올랐습니다.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지난해 10월 유류세를 20% 인하했지만 운송과 화물업계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택시와 화물차에 지급되던 유가 보조금을 정부가 각각 18%와 32%씩 줄였기 때문에 세금 감면 효과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버스, 택시, 화물차에 한해서 이제 유가 보조금 지원해주고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에서는 유가 상승에 따른 그 지원에서 그런 방침이 없습니다. 치솟는 국제 유가로 인한 서민 경제의 고통이 운수와 화물업계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제천시장 선거는 전현직 시장들의 대격돌이 예상됩니다. 현 이상천 시장이 일찌감치 재선 도전을 선언한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이근규, 국민의당에서는 최명현 전 시장이 시장직 재탈환에 나섰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현직 시장들의 격전지로 점쳐지는 제천시장 선거. 먼저 민선 6기, 초선 임기를 마치고 야인으로 돌아갔던 이근규 전 제천시장이 재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현 이상천 제천시장과의 당내 경선 결과 고배를 마셨던 이 전 시장은 민선 6기 때 못다 이룬 숙제를 완수하겠다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저는 시민들의 간곡하고 단호한 말씀들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제천시장에 출마하여 시민에게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대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국민의힘에서는 최명현 전 제천시장이 재도전에 나섰습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지난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최 전 시장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시장 선거로 이어질 것이라며 표밭을 다지고 있습니다. 뭔가 생산적인 사업을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업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이래서는 제천이 자꾸 침체되는 데다가 앞으로 더 발전의 지적이 많겠다. 이에 앞서 현 이상천 제천시장은 일찌감치 재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현직 프리미엄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밖에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이 시장은 최대한 현직에서 시정을 챙긴 후 선거전에 뛰어들 계획입니다. 언제쯤 하겠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계속 사업이 현안이 있으니까요. 시장으로서 지금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열심히 지금 추진하는 데 진력하고 있습니다. 전현직 제천시장들은 각자 자신이 최고의 적임자라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 상황. 이에 맞서 자천 타천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제천시장 후보는 김창규 전 주 아제르바이잔 대사, 이찬구 제천발전위원회 사무총장 등 5명에 이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는 3선 연임을 마치는 이시종 지사의 후임 도백이 선출되는데요. 이 지사가 떠난 뒤 운명을 장담할 수 없는 대표적인 사업이 이 지사가 주도한 무예 마스터십입니다. 여기에 무예 사업에 부정적인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조윤관 기자입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9월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무예 관련 4개 사업의 공약화를 요청했습니다. 4개 사업에는 세계 무예 마스터십 위원회 운영과 전국 무예 대제전 개최, 국제 무예 아카데미 운영 등에 해마다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같은 요청을 이재명 후보는 공약에 반영했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에 담지 않았습니다. 무예 관련 사업은 오는 2월 도지사 선거에서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름대로 흥행 요소를 가미해서 우리가 흥행에 성공한다면 그건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논리로 폐지냐 존치냐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충청북도는 내년에 첫 국제 대회인 몽골 무예 청소년 마스터십을 개최하고 세계 무예 마스터십 위원회 WMC에 IOC 가입을 추진하는 등 무예 저변 확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016년 이후 청주와 충주, 진천 대회 비용 226억 원을 포함해 6년여 동안 500억 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했습니다. 이제 와서 멈추는 건 피지 않은 꽃망울을 꺾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일단 무예라는 분야를 접근한 곳이 국내, 국제적으로 저희가 처음이고 이 분야를 발전시켜 나가면은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성장 가능성과 예산 낭비라는 엇갈린 시각 속에 무예 마스터십의 운명은 6월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청주공항 여객청사에 입점한 한 제과점 업주가 청주공항 공사 측으로부터 부당한 갑질 피해를 입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관련 보도를 한 차례 했었는데 공사 측이 민원 제기를 자제하라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공항 여객청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얼마 전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 측으로부터 공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불필요한 민원 제기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공문을 공항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그런 문자를 받으면 누군들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A씨는 청주공항공사 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주장합니다. 임대 면적 밖으로 물건이 조금만 넘어가도 시정 조치를 받았고 청주공항 홈페이지에 자신의 제과점만 매장 사진 없이 소개됐다고 말합니다. 다른 브랜드들은 업체들은 다 있는데 저희 거만 이상하게 저희 업체만 맨
사진도 없고 하단에 그냥 작게 표시 정도? 청주공항공사 측이 보낸 공문 자체도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시정한 사항에 대해 재차 기재하거나 과거 A씨의 법인과 청주공항 사이에 발생했던 고소 고발건까지 언급한다는 겁니다. 한국공항공사 본사 측도 청주공항공사의 업체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공항공사 관계자는 편파적 업체 관리는 지나친 해석이며 홈페이지에 해당 업체 사진이 없는 것은 전산상 오류라며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오히려 청주공항공사에 정당한 업무 수행에 차질을 야기했다며 트집 잡기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청주공항공사와 마찰을 빚어온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제과점 여직원이 성희롱을 당했다는 민원을 제기한 후 관계가 더 악화됐다고 말합니다. A씨는 이달 중 국가인권위원회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도시 생활을 접고 한적한 농촌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 망설여지게 되는데요. 제천시가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6년 전부터 체류형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25년 동안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2년 전 퇴직한 박건율 씨는 은퇴 이후 어떤 삶을 살아갈까 고민하다 도시 생활을 접고 귀농했습니다. 지인이 운영하던 사과 농가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는데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 초기에 갖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제천시의 체류형 귀농귀촌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많은 도움을 받아 정착에 성공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농사는 전혀 문외한이었으니까요. 지원 사업이든 아니면 판매 마케팅이든 작물 재배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배울 수 있게 돼서 그게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고. 제천시는 지난 2016년부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예비 귀농귀촌인 30가구를 선발해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참가자는 월 20만 원 정도를 내고 센터에서 조성한 숙소에서 거주하게 되는데 9개월간 농업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만약 참가자가 지역에 정착하면 최대 1,500만 원의 지원금도 지급합니다. 선배 귀농귀촌인가 선도 농가 또는 멘토, 멘티 등으로 다양한 교류 활동을 통해서 지역 정책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귀농귀촌 프로그램에 참가한 30가구 중 21가구가 지역에 정착하는 등 센터 개소 이후 참가자의 정착률은 7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도와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코로나19 양성 반응으로 병원을 찾지 못한 산모가 119 구급대 도움을 받아 출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출산을 앞두고 진천의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A씨는 진천 소방서의 도움으로 구급차에서 응급 분만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청주시 율량동에서도 20대 산모가 분만 키트 등을 활용한 119 구급대의 도움을 받아 자택에서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현재 방역 수칙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용 분만실을 갖춘 병원에서만 출산이 가능하며 충북에는 충북대 병원과 청주 성모병원 2곳뿐입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학교 신속 지원팀에 방역 전문가를 배치하고 교사 확진으로 인한 수업 결손에 대비한 긴급 수업 지원반의 인력풀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는 방역 업무와 대체 교원을 확보하느라 일선 학교 학사 운영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실제적이고 촘촘한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3월 넷째 주부터는 자가 진단 키트의 오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일선 학교 교직원들이 검사 도구 소분 업무를 떠맡게 됐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수 청주시 의원이 청주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시장직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초대 김현수 시장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모두 관료 출신이 청주시정을 이끌어왔다며 소통을 중시하는 정치인으로서 청주 시민이 원하고 생각하는 소설 같은 청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구자평 전 음성금왕읍장은 오늘 음성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성군수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구 전 읍장은 평생 음성을 지켜온 진짜 음성인이라며 충북도청 음성 유치 등 7가지 공약을 내세우고 군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청주세관은 지난달 충북 지역 수출이 25억 9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1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품목 1, 2위인 화공품과 반도체가 충북 전체 수출의 57%를 차지한 가운데 3위 수출 품목인 정보통신기기는 40.5%로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충북 수출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5% 증가했지만 전국 증가율 20.6%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청주시가 전세버스 기사에게 1인당 150만 원의 소득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업체에 근무하거나 본인의 소득 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로 지난 1월 3일 이전에 입사해 지난 4일까지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나 다른 운수업종의 지원금과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 중소기업융합 충북연합회 음성융합회의 창립총회와 창립식이 오늘 음성군청에서 개최됐습니다. 충북 이업종 교류회에서 명칭을 변경한 중소기업융합 충북연합회는 음성융합회의 창립으로 기존 300여 개 회원사와 네트워크를 형성해 교류 협력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오한선 중소기업융합연합회장은 회원사 간의 협업을 통해 신기술, 신제품으로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R&D 연구개발을 통해 각 회원사의 성장을 확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주 소재 종합정밀화학기업인 주식회사 천보가 장애인 보치아 실업팀을 창단했습니다. 선수 3명으로 꾸려진 실업팀은 앞으로 충주시 보치아 구장을 주 훈련장으로 삼아 본격 훈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보치아는 공을 굴려 표적구에 가깝게 위치시키면 득점하는 종목입니다.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